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 좀 해볼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시청자 여러분 이제 검찰에 조만간 또 소환이 될 것 같은데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채널A 카메라에 좀 포착이 됐다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모처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인데 지금 보시는 어허. 이 구조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자, 농사 짓는 대학 친구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 공간에서 이제 검찰의 추가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요구할 때까지 이 집에서 머물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방침이 전해졌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목조 건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목조 건물에는 원래 친구네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가 여기서 사는 건 좀 꺼려지니까 공간 하나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예. 예, 저희 취재진이 간 김에 저희 안전지사를 좀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학 친구도 직접 만나봤는데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방이 두 개인데 저라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공간에 항상 있으면 자기도 신경이 쓰여. 준비가 안 되면 또 컨테이너가 다 있겠다고 그러네. 근데 어디를 가겠어요. 제가 그냥 감당을 하려고 맘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감당하는 편에서 돌아가고 싶었고 저도 말을 안 붙이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드러나주고 본인이 한숨 쉬면 또 그냥 들어주고 어디는 신앙이 지금까지 조금 이제 약간 그냥 좀 침울한 정도로 해서 조금.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모처의 컨테이너 건물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친구가 내준 컨테이너 건물이라고 하죠. 전기장판 정도 하나만 있는 그런 가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하여튼 누추한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 전 지사가 전 작가님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휴게소에서 우리 동아일보 기자랑 채널A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위험한 선택을 할까 봐 도와주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아내도 집에서 잠 못 이루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저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 작가님? 예. 글쎄 친구가 안 전 지사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너무나 부인에게 큰 상처를 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 전 지사의 부인을 저도 이제 방송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 참 좋은 여성이었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살아온 이력을 볼 때 가정 경제도 다 감당을 했고 아이들 키웠고 아버지 역할이나 남편의 역할이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치에 미쳐 있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편이 정치인으로서는 90점이라고 생각한다. 예. 잘나고 반듯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모든 걸 포기하면서 아내의 어머니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잘나고 반듯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저렇게 추레하고 못난 남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심정이 어떨까. 예. 저는 그러고 안 전 지사가 저도 이제 안 전 지사 인터뷰 이렇게 해보면서 저도 호감을 가졌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뒤통수를 맞은 분이 저 같은 분 많으실 거예요. 많이들 놀라셨어요. 저 같은 사람들 많은 많을 분들이. 거예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 워낙에 깔끔하고 단정하고 반듯한 그러면서 친여성적인 발언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고 좀 과장되게 하느냐.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를 검찰에 빨리 소환해달라. 소환해달라. 예. 그러면서 소환하기 전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예.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예. 굉장히 뉴스가 많은 날이었고 그리고 안 전 지사가 이 정치 비자금 문제로 해갖고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가볍지 않게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오버 발언의 한 종류였다. 예. 이런 확인을 하게 되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멸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예. 누구를 과연 지지하느냐. 믿을 사람 없다. 예. 그래서 아예 정치에 대한 환멸, 정치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 모든 정치 비용이라든가 또는 정치에 대한 지지 세력 이것이 없어지는 이 반정치의 시대가 되는 건 참 우리 사회로서 큰 손실이다. 예. 그건 안전지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저질렀지만 가장 큰 거는 네. 정치에 대한 환멸을 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런 가운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우리 줄임말로 전성협의라고 하는데 국회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좀 믿고 싶지 않은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이 2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피해자보다 더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나온 게 이제 김지은 씨는 실제로 고소를 해서 서부지검에 접수가 된 상태고 또 이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해서 안전지사의 싱크탱크의 그 직원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세 번째 추가로 1명 이상의 어떤 이제 공개된 피해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폭로가 나온 건데요. 예. 예, 오늘 그런 폭로가 이제 배복주 그 전성협 상임대표를 통해서 추가로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일단 오늘 기자회견 목소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피해가 더 있다. 네. 피해가 더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작가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된 2명 외에 네. 그 앞 1명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최소 1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 1명 이상. 저분들이 뭐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진 않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힘든 일정을 마쳤을 때라든가 네. 혹은 정치적으로 자신 능력에 거푼 일을 했을 때 꼭 그런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사로서 그동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지도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그 불안함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그 여성에 대한 하나의 유린을 통해서 해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복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 대표 배복주 대표인데요. 오늘 최소 1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뭐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전해져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어 갖고요. 강 기자가 좀 접촉을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일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의 그 기자회견에도 등장하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의 그 접촉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제가 받은 문자인데요. 전국 성폭력 상담협의회의 배복주입니다. 안전지사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도 있고 제보도 있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해자 보호 원칙상 못합니다. 라고 짧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고소가 들어가거나 추가 수사가 들어가거나 추가 폭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피해자가 또 있다. 고소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글쎄 여전히 안전지사의 성폭행 파문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안전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안전지사의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전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요. 바로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뭐 이런 어허. 혐의인데 과거의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게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상하 관계 이런 것들이 권력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과거 판례를 보면 저렇게 음대 교수가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는데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을 했지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 실제로 형도 살지 않았고요. 연예기획사 대표 같은 경우도 징역 10개월 정도 사는데 그쳤습니다. 저게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좀 따져봤더니 실제로 형량이 애초에 높지가 않더라고요. 뭐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 내는 게 다였고 추행이라고 하면은 뭐 2년 이하 징역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은 벌금형이 없는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저런 식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게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네. 애초에 내릴 수 있는 형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밖에 나올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뭐 집행유예를 선고된
받은 경우도 있고요. 뭐 의외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과거의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전지사의 수사 상황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김지은 씨가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올해 2월 25일 아니겠습니까?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김지은 씨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 소유가 누구냐면 안전지사의 오랜 30년 지기 친구 소유의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뭔가 논란이 불거졌다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강 기자? 예, 그러니까 30년지기 친구가 이제 대표로 있는 이 건설사에서 충남 지역 도수로 공사를 좀 많이 수주해 갔다 이런 의혹인데 어허. 자세히 보니까 이 회사가 전체 3건의 상하수도 공사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충남에서만 2건을 좀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시기가 사실 4대강에 대해서 좀 안희정 지사의 그런 태도 변화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뭄이 한창 충남을 좀 괴롭혔는데 이때 4대강의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충남의 가뭄을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4대강에 상당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됐던 안희정 지사 태도가 과연 이 친구 때문에 좀 이렇게 뭐 태도를 전향하게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을 제공해준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 근데 김지은 씨는 그 제공받은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소유한 건설사가 충남도지사로 재직하고 있던 안전지사가 이제 충남지사에 있을 때 충남의 수로공사 2건에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전 작가님? 우연의 일치 치고는 예. 굉장히 딱딱 들어맞는 거죠. 아. 우리가 그 지방 권력들이 친구를 봐주는 이런 지방 토호들하고의 그 카르텔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길이 직진을 해도 되는데 완전히 S자로 그냥 그 서너 번 돌지를 않나, 또는 갑자기 없던 그 주유소가 있는 곳에 거기를 들려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등 이런 식으로 이 카르텔이 많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안 지사나 이 친구라고 하는 분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 어허. 만약에 친구 관계라면 절대로 오히려 더 공사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더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금하자. 이것이 정치로서 또는 공직자로서의 태도인데 이게 뭐 그 관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거는 궁색하고 매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다른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하네요. 예, 이 부분도 또 다른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미투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청자 여러분, 김지은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뭐 이런 인터넷상의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 정말 좀 너무하다 싶은 댓글들도 많던데요. 실제로 그래픽 화면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다는데 노 기자 좀 굉장히 발언 수위들이 높네요. 네, 예. 사실은 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개인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고 인신공격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건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 정도 댓글 정도만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도 상당히 심한 내용입니다. 김지은 씨를 향해서 이제 댓글이 달리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이제 김지은 주위를 더 조사해봐라. 허허. 그리고 김지은 씨의 눈은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좀 자의적인 해석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김지은 씨 아버지가 과거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었다더라.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그냥 막 유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 때문에 어제 자필 편지까지 써가면서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만 중단해달라. 뭐 가족들에 대한 공격 중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도 사실 끊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봤는데 댓글이 좀 심한 것들이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어떤 이제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루머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 이 피해를 당한 김지은 씨 부친, 아버지와 관련된 이른바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막 인터넷상에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의 아버지, 부친은요,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당협위원장이었던 대전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는 부친이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진보 진영을 음해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안전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거 아니냐, 이런 가짜 뉴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건데 전 작가님 좀 안타깝습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죠. 제가 볼 때는 김지은 씨가
뭐 안 지사를 고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 네티즌들을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백한 허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뭔가 처음에 모 씨가 뭐 공작이다 이러는데 진짜 공작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제2의 제3의 미투가 없도록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디어에도 예. 권력이 있고 SNS에도 권력이 있고 그런 권력들을 통해 갖고 지금 제2, 제3의 미투를 막고 있는 협박하고 있고 겁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미투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기 때문에 김지은 씨도 큰 용기를 냈습니다. 예. 다른 여성들, 김지은 씨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앞으로 기를 딸들이 또 우리의 뒤를 이을 그 젊은 여성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저는 수많은 미투를 봤는데 예. 그것을 공론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꼭 용기를 내시고 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이번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 이제까지 공고하다고 보았던 예. 그 권력들, 다양한 권력들이 음. 그대로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2차 피해, 사실 2차 피해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 피해 여성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에 대한 오늘 국회 앞에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누가 왜 쓰고 왜 돌렸는지 묻겠습니다. 퍼나르기 좋은 크기의 글, 피해자를 이렇게 부정하고 불신할 사람, 이미지로 만들어야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껏 수많은 성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자 김지은 씨도 김지은 씨고요.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이 또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직 기자 이 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뭔가 신상을 열심히 털었어요. 저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폭로한 거 아니야? 신상을 털었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여성의 신상이 털렸다면서요, 노 기자? 네, 그래서 그 신상이 털린 여성이 경찰에 그 해당 네티즌을 고소하기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뭐 이런 식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이제 그 여성이라고 이 여성이 바로 폭로자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신상 정보까지 담긴 그런 글을 인터넷상에 올려버린 건데요. 그 폭로자로 지목이 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광진경찰서에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를 해서 그 글을 처음 올린 네티즌을 잡아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 관계자에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어제 17시경에 고소장 접수하면서 바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갔어요. 네. 이 여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전혀 이 정봉주 전 의원과 상관없는 여성인데 폭로한 것으로 오인이 돼서 신상이 털렸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2차 피해, 저희가 좀 한번 정말 이 가슴 깊이 한번 되새겨 봐야 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차 피해 더 이상 발생되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